투두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익힐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프롬프트 채널에서는 이 투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스펠트를 사용해서 투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화면에 보이면 이제 투두 내용이 보이죠.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추가 완료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펠트, 이 영상은 스펠트에 대한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코드를 짜는구나 스펠트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펠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저도 모르는 거는 검색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선 만들고 있는 사이트는 코드 샌드박스라고 해서 뭐 원래는 이제 뭐 리액트나 스펠트나 앵귤러나 뷰를 만들 때 로컬 환경을 막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웹 브라우저에서 그런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그 빌드를 해주죠. 그런 쉬운 작업 개발 환경 없이 쉽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코드 샌드박스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사이트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스펠트는 점 스펠트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점 스펠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펠트 파일로 인식을 해서 이제 빌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 태그라는 거 안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HTML은 별도의 뭐 HTML이라든가 이런 태그 없이 그대로 여기다가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CSS 코드는 이 스타일 코드를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SS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HTML, 스타일 코드가 하나의 컴포넌트로 존재한다. 전형적인 컴포넌트 기반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펠트 역시. 여기에 보면 이제 HTML 코드는 좌측에 보이는 거 내용이 오른쪽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바닐라 HTML 코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템플릿 문법이 있죠. JSX. 스펠트는 그런 건 없고 정말 바닐라스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놀랍고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dd to에 한번 이제 이벤트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할래 입력하고 추가를 하면은 내용이 아직 추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추가 있잖아요. 그러면 on 해가지고 여기다는 클릭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는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벤트 핸들러는 보통 이제 다른 것 프레임워크랑 비슷한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원하는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add to do라는 거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dd to do 함수를 이제 만드는 것이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add to do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투두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투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객체로 그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게 좋으니까 id 값을 뭐 임의로 뭐 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타이틀은 자스 스터디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된 거 표시해야 되잖아요. COMPLETED completed에서 요거를 이제 뭐 false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두 데이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투두 데이터 완료됐으니까 add to에서는 투두스 데이터를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뭘 변경하자면 투두스 데이터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존 투두스 데이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추가해야 되겠네요. id는 to length 그냥 th length라는 걸로 추가를 하고 id title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to do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지금 없죠. 없어서 일단은 뭐 input value 아직 그 변수에 대한 선언을 안 했는데 input value라는 거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궁금한 게 많죠. 벌써 여러분들 보시면서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추가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자 todo스의 배열에다가 푸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이 데이터를 생각해보세요. todo스에 푸시를 할 경우에는 todo스라는 거는 변경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변경이 안 됐죠.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스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변경을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투두 지금은 기존 투두스에다가 제가 이 문법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이제 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는 거죠. 투두스에 있는 데이터를 쭉 펼쳐서 나열하고 거기다가 오른쪽을 추가한 거거든요. 추가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죠. 그거를 투두스에 넣은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영상에서는 깊이 다루진 않고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냐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이제 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는 거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 조금 어려운 키워드는 이뮤터블에 대한 키워드들을 검색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두스가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새로 할당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투두스가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은 스펠트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다시 렌더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input value라는 게 없잖아요. 이 input value가 이제 여기 입력한 값인데 입력한 값을 스펠트는 바인딩을 하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바인딩을 해줘요. 원래는 뭐 돔에 있는 걸 접근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역시 이제 바인딩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input value는 우리가 초기 값은 그냥 넣으라고 하고 이 input value 값을 이제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input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input 영역에다가 이걸 어떻게 주냐면 value 값에 bind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value 값은 말이야 이걸로 바인딩 돼야 돼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input value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한 값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값이 바인드 돼서 바로 바인드 된 input value 값에다가 할당이 돼요. 그러면은 입력을 하자마자 자동으로 input value 값에 input 값이 바인딩 돼서 그대로 그러니까 바인딩 된다는 게 굉장히 싱크가 바로바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업데이트가 된다. 그걸 연결지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input value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됐을 것이고 변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add to do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때 input value 값은 현재 여기서 입력했던 값이 그대로 바인딩 되어서 반영이 됐으니까 그 데이터 값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오류가 지금 하면서도 버그가 있으면 제가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이제 쓰지 않는 CSS 코드 있다고 나오는 것 뿐이고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공부하기라고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해서 추가를 딱 하면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바로 이걸 버그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to도는 정의되지 않았다. 제가 뭐 한 거죠? to-do.length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todo스의 length였죠. todo스의 length. 왜냐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id 값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고유한 값이어야 돼요. 유니크한 값이어야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고요. 데이터를 중간에 삭제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데모상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 원래는 이제 백엔드에서 id 값을 고유한 값을 뭐 UUID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생성해 가지고 추가를 해주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add to do의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값을 입력을 하고 만약에 추가를 누르면 아직은 추가가 안 됐죠. 왜냐면은 여기 add to do에서 뭐 이 to do를 반영을 했으나
이 투두 값이 지금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되는지 한번 우리가 뭐 결과를 그냥 투두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추가를 누르면 화면이 좀 잘렸네요. 추가를 누르면 네, 아래 결과가 나오죠. 지금 그 객체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잘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제 화면에 렌더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서 화면에 렌더링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스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 반복문에 대한 처리를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에 대한 처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뭐 대충 삭제를 하고 이치라는 게 있어요. 이치가 있어서 여기 이제 보통의 템플릿 라이브러리들은 다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as, to-do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ach로 이제 닫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to-do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그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to-do 데이터는 to-do.title이죠. to-do.title이고 여기 완료 버튼은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 완료 이벤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줄바꿈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to-do title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뭐 li에서 뭐 다른 이벤트 처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자스 스터디가 이제 완료됐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투두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바 스터디라고 해서 제가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바 스터디가 이게 추가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요거 데이터를 좀 새로운 것들을 위로 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투두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새로 고침하고 이게 여러분들 코드 샌드박스는요 뭔가 제대로 됐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조금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거라. 네, 자바 스터디 추가를 딱 하면은 여기 위에 추가가 됐죠. 네, 지금 이게 업데이트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위에다 추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드 투두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 사실 뭐 완료도 비슷하긴 할 텐데 서버에서 완료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스펠트는 이제 온마운트라는 걸 써요. 온마운트.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런 현대 컴포넌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들은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이 뭐 좀 친숙하겠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렌더링을 임의로 시키기 때문에 그 렌더링 되기 직전에 뭔가 하고 싶거나 렌더링 된 이후에 뭔가 하고 싶거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렌더링 된 다음에 바로 처리되는 어떤 온마운트라는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비동기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싱크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웨이트를 해주고 패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패치 요청을 하는데 그 패치 요청을 할 때 지금 제가 여기 미리 이제 그 공짜로 제공하는 API죠. JSON 플레이스홀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가져오게 돼요. 가져와서 이제는 그 칸이 조금 화면을 더 늘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확대된 상태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이제 뭐 투두스에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요거 이제 비동기 요청, 패치 요청이 무엇이냐, 제가 이런 설명은 조금 이제 생략을 하고 있어요. 생략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온마운트를 이제 또 임포트 해줘야 돼요. 임포트 해주려면은 우리가 퀵픽스가 있나? 제가 코드 샌드박스에서 추가가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임포트에서 온마운트는 이제 그 스펠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펠트에 스펠트 이렇게 온마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펠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니까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디버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요게 지금 그건 것 같아. 얘는
투두스에 있는 데이터 요거를 받아온 건데 요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사실 동일한 구조니까 투두스가 업데이트가 돼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파싱을 제대로 제가 이 부분에서 await를 빼먹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await를 빼먹어서 그 배열이 아닌 이제 객체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서 파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영상에 실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하면은 여기 추가가 됐네요. 여기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하고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동기 통신을 할 때는 onMount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여기다 이제 비동기 통신을 넣으면 되죠. 왜냐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화면의 렌더링과 상관없이 비동기로 이루어지니까 어차피 렌더링 된 직후에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스펠트에서 제공되는 라이프 사이클인 메소드인 onMount 안에다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onMount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사이에는 화면을 렌더링이 되어 있고 다시 가져와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그걸 기준으로 또 스펠트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추가로 여기서 완료 버튼을 처리하겠다 그럴 때는 이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취소선이 나오게 되는 코드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영상이 좀 길어지겠으나 이제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또 재미없는 분들은 그냥 빨리 돌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료 버튼도 버튼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완료 버튼이 여기 있어요. 완료 버튼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그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벤트 똑같이 만들어주는 온 클릭을 만드는 것이죠. 온 클릭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는 완료된 데이터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set 둔이라고 할게요. set done set 둔을 하고 to도의 id 값을 전달해줘야 그거를 완료됐다는 유니크한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et to도는 이제 정의되지 않았고요. set 둔을 우리가 이게 amount를 맨 아래다 두고 set 둔 비슷한 것끼리 함수를 이제 모아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투두수를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투두수 일치하는 거를 찾아서 투두 아이디라고 해야 되겠다. 투두수를 찾아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똑같이 지금 이뮤터블 그러니까 새로운 투두를 만들어야 렌더링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투두가 바뀌었어 렌더링이 다시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투두스를 맵을 돌면서 데이터를 투두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바꿔줄 때 만약에 투두.id가 있죠. 투두.id가 투두 id랑 일치해야 되는 경우죠. 매칭이 되는 거. 똑같은 경우에는 투두의 컴플리트를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true로 바꿔줘야 이제 투두가 새로운 걸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맵 함수니까 return to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return to를 해주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게 바뀌고 무조건 투두가 업데이트를 물론 요것도 이제 이뮤터블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했어요. 요렇게 해서 투두 데이터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된 것 같죠? 그 다음에는 좀 해봐야 되겠다. 투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컴플리트가 됐으나 CSS적으로는 표현을 안 해놨죠. 왜냐면은 뭐 투두를 여기서 그대로 뭐 컴플리트건 아니건 그대로 뭐 처리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아무 일이 없겠죠. 추가는 될 거고 완료해도 추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제가 둔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취소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둔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CSS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둔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뭐 if 해가지고 뭐 사막 연산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으나 스펠트는 또 여기서 클래스를 또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만약에 네가 클래스를 둔으로 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브레이스 안에 조건 코드를 넣어놓는 거예요. 일종의 completed가 맞으면 이게 만약에 true일 경우에만 둔이라는 게 클래스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문법이 좀 낯설죠? 이거는 낯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죠. 스펠트의 그냥 문법인 거야.
문법인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은 뭐 외우는 거 아니니까 검색해서 찾아보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스벨트 클래스 한 칸 체인지 CSS 클래스 뭐 이렇게 컨디셔널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스벨트의 튜토리얼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필요하면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빨리 후다닥 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스벨트로 어떻게 투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지.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만들면은 이제 투두 컴플리트가 true인 경우에만 do이라고 해서 취소선이 생길 거거든요. 하고 뭐 완료. 안 생겼어요. 안 생겼습니다. 인스펙트도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완전 새로 고침을 했네.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새로 고침, 지금 새로 고침을 하니까 이제서 반영이 된 것 같죠? 이게 원래 여기에서 서버에서 온 데이터 중에는 컴플리트가 true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추가하고, 취소가 됐네요. 이렇게 취소선이 됐죠? 네, 취소선이 됐습니다. 이건 뭐 지금 투두에서 삭제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삭제한 건 또 뭐 알죠, 여러분들? 뭐 배열에서 필터 써가지고 삭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다, 완료가 된 것들을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투두를 만들 때 이제 컴포넌트 하나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라는 태그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HTML은 그냥 이거는 뭐 템플릿 문법 아니고 진짜 그냥 HTML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뭐 바로 브라우저에서 해석되는 문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여기에 이제 온클릭 이런 문법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되어 있고, 뭐 만약에 클래스가 컨테이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제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인풋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코드가 그대로 이제 바닐라 코드에 뭐 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문법이 어쨌든, 하지만 HTML 코드는 바닐라로 그대로 쓰이는 거다. 물론 뭐 이런 것들 템플릿 문법이 섞여 있는데 이게 그대로 브라우저에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HTML 코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S 코드는 스타일 안에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는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임포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거지만 외부 코드를 임포트 해가지고 쓰는 게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임포트 뭐 투두 뭐 카운트다, 카운트 뷰다. 그러면은 뷰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뭐 투두 카운트 뷰 스펠트 LTE 스펠트 이렇게 해서면은 이 투두 뷰를 만들어 가지고 임포트해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셨고, 뭐 이벤트 핸들러죠. 이런 코드는 우리가 데이터 조작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평이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뭐 다른 코드는 그냥 뭐 자바스크립트죠. 이제 온마운트와 같은 거라서 렌더링된 직후에 바로 실행되는 함수를 선언하고 싶으면 온마운트. 보통은 그게 뭘까요? 네, 그 비동기 코드들 그런 것들을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스펠트에서는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펠트에 보면은 뭐 어떤 게 있냐면 디스패치가 있거든요. 스펠트에 디스패치가 있는데, 이 디스패치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이벤트를 전달해 주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행해 주는 거, 이렇게 메시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스펠트에 보면 또 제가 뭘 봤냐면 라이터블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터블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투두 카운트 코드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작이 안 됐네. 이렇게 투두 카운트 코드인데 여기 스토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간단하죠. 카운트 스토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요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카운트를 갖고 와서 업데이트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는 인크리멘트 할 때는 이게 지금 디크리멘트 인크리멘트구나. 이 업데이트 함수를 가져와서 그냥 그 스토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카운트 정보를 만약에 내가 뭐 업데이트 하고 싶다, 변경되는,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하면 돼요. 카운트 스토어를 구독을 해서 그럼 변경될 때마다 이 코드가 실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태 관리할 때도 스벨트에 있는 바인드를 이용한 여러 방법들이 하나가 있고,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또 하는 방법, 또 이렇게 라이터블이라는 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스토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스벨트에 대한 투도 어플리케이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벨트 굉장히 막강하고 쉽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